그러니까 뭐 그런 거 제품도 바르지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여러분 무의식 중에 긁어요. 긁죠. 문지른다 이게. 모기는 그냥 문지르면 조금 불어나고 말지만 해파리는 긁게 되면 독이 퍼지게 돼 있어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상식입니다. 뭐 다음 아주 간단한데 답이 있었어요. 정답은 해파리 쏘였을 때 맞는 것 같아요. 긁거나 문질러서 독을 더 긁거나 아까 만지는 그러니까 절대 긁지 마세요. 야, 정말 속이 시원하다. 선배가 맞는 걸 보니까. 힌트 한 번만 딱 봤죠, 우리 저. 일반적으로 상처가 났을 때 네. 저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흙 같은 데서 넘어져서 상처가 생겼을 때 저 알아. 그만. 물러시대, 물러. 그죠? 내가 할까? 다시 갈게요. 손님으로 왔으니 제가. 아니, 굉장히 쉬운 문제였어요. 알고 계시죠? 해파리야. 상처가 나면은 우리가 물로 씻잖아요. 오, 맞아. 맞아요. 그죠? 오! 야 정답은 물로 씻는다. 정답! 틀렸으면 좋겠다. 위기 탈출 넘버원 바캉스 특집 제1탄 여름바다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 독성 해파리에게 쏘였을 때 섣불리 잘못된 처치를 해서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첫째, 피부에 박힌 해파리의 독침을 맨손으로 제거하려는 행동. 둘째, 해파리에 쏘인 상처 부위에 찜질을 하는 행동.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상처 부위에 차가운 생수나 수돗물을 붓는 행동입니다. 저건 해파리에 쏘인 경우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위해 흐르는 물이나 수돗물, 찬물로 소독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찬물로 소독할 경우에는 상처 부위에 동낭을 더 수축시켜서 독의 흡수를 증가시키고 혈관 수축시키기 때문에 통증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성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하는 걸까요? 해파리에 쏘인 상처에는 온도가 미지근한 바닷물을 부어 씻은 뒤 식초를 흐르듯 부어주면 식초의 산성이 독성을 약화시켜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 만약 여건이 된다면 베이킹 파우더를 물에 개어 상처에 발라주면 베이킹 파우더가 독을 흡수하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몸이 붓고 의식 상실, 멀미,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네요. 자, 이처럼 위협적인 독성 해파리. 하지만 바다에는 해파리 외에도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데 이번 여름 바다로 피서를 떠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세 가지 필수 안전 상식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보셔야겠어요. 일단 바다에서 일어나는 대다수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파도. 파도 중에는 얌전하게 일렁이는 낮은 파도도 있지만 몇 미터에 달하는 높은 파도의 경우에는 가히 위협적인데, 만약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이런 거대한 파도가 급속도로 밀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간 파도를 벗어나겠다고 무작정 수영을 시도한다면 파도에 엄청난 물살에 휩쓸려 영원히 바닷속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속으로 들어가 전신에 힘을 빼고 바닷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 자, 이것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수면 위로 몸이 나와 있으면 거센 파도의 힘을 그대로 받게 되지만 물 속에서는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파도의 힘이 약 50% 정도 감소하고 파도가 지나간 다음에는 대부분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리고 파도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것은 바로 이안류라고 불리는 역류인데, 이안류는 바다의 특정 부분에서 바닷물이 초당 약 2m의 빠른 속도로 해안 쪽이 아닌 바다를 향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을 말하며
바다에서 익사하는 사람의 대다수는 바로 이 이안류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는 육지로 탈출하기 위해 물의 흐름을 거슬러 아무리 헤엄쳐봐도 센 물살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고 힘만 소진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 같은 이안류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탈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스듬히, 즉 45도 각도로 역류를 가로질러 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헤엄치면 물살의 저항을 최대한 적게 받기 때문에 해안선과 수평을 이루면서 이안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도 그렇지만 계단 올라갈 때. 자, 이러한 파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은 수상 안전용품의 대명사인 튜브를 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튜브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튜브도 위험한가요? 여기 공기가 100%로 가득 채워진 튜브와 손으로 누르면 살짝 들어가는 튜브가 있습니다. 자, 만일 여러분이라면 둘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공기가 잘 채워진 튜브 쪽으로 손이 가실 텐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을 지켜줄 안전한 튜브는 바로 공기가 덜 채워진 것. 물놀이를 할 때 튜브에 공기를 가득 채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70% 정도만 채우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튜브는 뜨거운 햇볕을 계속 받는데 100%까지 공기를 넣으면 열 때문에 공기가 팽창하면서 튜브가 새거나 쉽게 터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뜨거운 온열기 앞에 약 70%의 공기가 채워진 풍선과 공기가 가득 채워진 풍선을 각각 놓고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실험 시작. 열을 받은 두 풍선이 서서히 부푸는가 싶더니 얼마 못 가 공기로 꽉 찬 풍선이 이렇게 터지고 맙니다. 따라서 튜브는 70%의 공기, 즉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정도로 공기를 주입한 뒤 사용해야 안전합니다. 자, 이번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에 의지할 것 하나 없이 고립되었을 때, 이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바다에 빠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먼저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온몸에 힘을 빼고 누우면 되는데, 바닷물의 밀도는 사람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더라도 이 자세만 취하면 쉽게 뜰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누운 자세는 큰 체력 소모 없이도 지속적인 호흡이 가능해 장시간 버티는데 더없이 안성맞춤. 위기 탈출 넘버원 바캉스 특집 제1탄 여름바다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 자, 넘버원에서 알려드린 바다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과 이것을 극복하는 생존 요령을 이제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잘만 기억하고 활용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다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버원에서 알려드리는 또 다른 안전상식 팁.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고 시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조요원의 위치와 의무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해둬야 하며, 수영 금지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 또한 어린이는 배꼽 이상 물이 차는 곳에서는 물놀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영 중에는 물 위의 부표를 절대 넘어서지 말도록 하며, 그럼요. 굉장히 멀리. 파도가 높으니 해수욕을 즐기는 분들은 물 밖으로